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 중에 일부 그리고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3대 지수 자체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소비 심리가 둔화됐다라는 보도에 일부 유통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저께 반도체, 조선, 지주회사 등등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종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초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좀 반전하게 되는지 이어지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거의 후반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막판에 플러스로 돌렸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도 업종별로 편차가 좀 있긴 했어요. 약간 올라간 종목, 아주 세게 올라간 종목 이렇게 엇갈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산타랠리 구간이니까 좀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좀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6%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무슨 금리를 자극할 만한 다른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날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날 2년물 국채가 69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됐습니다. 보통 300억 달러 이상 발행이 되면 많이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700억 달러 가까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표는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104.7,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하여튼 104.7이 나오고 예상치 112.9를 대폭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반도체주, 테슬라, 일라일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오른 반면에 월마트, 나이키 이런 어떤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면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크리스마스 여행 시즌 앞두고 셧다운 위기가 이제 지나가게 된 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게 비행기 타고 넘어가고 할 때 도착했을 때 이거 절차, 수속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신고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셧다운이 되면 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여행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중요한 소비 시즌인데 이게 좀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로는 대선이 열리는 해 12월에는 올라간다. 근데 지금 이번 달 사실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에 올라갈 확률이 83%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산타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12월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첫 2거래일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평균 1.3%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제 투자들이 좀 주식을 사놓고 보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도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발행 그리고 금리 이런 일정들 이게 좀 진행이 됐는데 690억 달러에 달하는 2년물 발행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이 이제 또 지나가면 또 금리가 좀 상승하는 게 둔화되는 거라서 국채 금리는 4.6% 정도가 일단 이번 주 상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뚝 떨어졌는데 104.7이 나왔어요. 예상이 112.9였거든요. 예상보다 대폭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관련된 이 데이터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소비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살 거예요? 그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것 저런 거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툭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기대 지수,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미래를 물어보는 기대 지수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을 해보면 2020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대선 4년 주기로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선거에서 패하는 쪽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아무래도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선거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직후에 한두 달 정도는 이 지표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특징들은 오늘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3.7% 가까이, 브로드컴도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도 탑픽으로 이제 두 종목을 모두 이거에다가 이제 마벨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 탑픽이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또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오늘 시가총액 상단으로 보면 엔비디아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고 메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강세를 좀 보였죠. 브로드컴도 또 강세를 보이고, 1112는 이게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1112가 또 강세를 보여서 어쨌든 메가세븐에다가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루였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타랠리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보통 미국은 12월을 딱 지나서 15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수가 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1.5% 정도 올라가는 12월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산타랠리 기간, 그 산타랠리 기간은 마지막 5거래일, 새해 첫 2거래일, 이 7일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라가요. 물론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듯이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좀 주식을 내년도를 바라보고서 주식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작동을 해서 시장이 또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더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 동향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외국인들 11월 이후부터 쫙 제가 그려봤거든요.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보면 10월, 14일, 15일, 그러니까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때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4분기 동안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날짜가 14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죠. 근데 일단 어저께 순매수 보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매수를 한다라면, 오늘도 매수를 한다라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처럼 이틀 연속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나서줄 거냐. 근데 이 특성은 제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 매수하는 거에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2400포인트 언저리로 갈 때, 이게 이제 2400포인트를 살짝 깨거나 그 언저리로 갈 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완화가 되거나 매수로 한번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며칠 전에 이제 지난주에 2389까지 지수가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2400 언저리 가면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안 했다가 2400 위로 쭉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400 근처 갔던 일시적인 매수인지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매수로 바뀌는 건지는 뭐 우리가 오늘 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2400 초반에서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가 강했잖아요. 12월에 어떤 움직임을 볼 때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하도 나오니까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특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가 선별적으로 강했고, 엔터주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어정쩡하고 2차 전지는 빠지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좀 흐름이 바뀌게 되어서 역순으로 가게 될지, 이게 이제 지금 연말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뭐 이게 뭐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를 바라보고서 들어가는 종목들도 일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 미국이 셧다운,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점은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업종별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응한 업종이 우리 증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맨날 이건 뭐 짜장면 한번 사주고, 그러니까 4분기에 외국인들이 짜장면을 14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짜장면 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데 데려가고 막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이러는 척하고 진짜 바뀌어버리는 거지, 기습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지지선이 이제 삼성전자 53,000원 120월선인데 너무 약하게 반등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수를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지지선이 53,000원인데 그 선에서 좀 넉넉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확신을 못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가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징크스가 하나 있는 게 2400포인트를 하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단 반등할 때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2400을 쭉 거놓고 봤을 때 밑으로 하회했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00포인트 다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2650, 그러니까 200, 뭐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150포인트 가까이, 120포인트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그 비슷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400 아래를 한번 보고 나면 반등을 한번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도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주 같이 나오면은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되거나 매수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제 조건은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이 좀 넉넉하게 지지선에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패턴이 이번에는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도 이제 과연 그대로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 방송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